어디 분식집 딸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짝 귀가 먹먹해질 만큼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원 로비를 가득 채웁니다. 김순희의 손바닥이 한지우의 뺨을 강타하고 지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집니다. 청소부 장인이라니.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네. 믿었던 약혼자 최민준마저 지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한 그 여자가 지금 서 있는 이 거대한 병원의 주인 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잠자는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렸다는 것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따끈한 김이 오르는 떡볶이 냄비 앞에서 한지우는 능숙하게 국물간을 봅니다. 지우야, 테이블 3번 나갔어? 네, 지금 담아드릴게요. 좁은 분식집이지만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지우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편안합니다. 매니큐어 없는 손, 꾸밈 없는 얼굴. 손님들은 그 모습까지 좋아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후 6시 문이 열리며 최민준이 들어옵니다. 자기야. 지우가 고개를 들고 웃습니다. 오빠, 조금만 기다려. 지우는 서둘러 정리하고 앞치마를 벗습니다. 민주는 주방을 힐끗 보며 말합니다. 기름 냄새 심하다. 빨리 나가자. 미안해. 둘은 가게를 나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민준이 편의점 봉지에서 삼각김밥 2개를 꺼냅니다. 오늘 할인하더라. 고마워. 지우는 작은 삼각김밥을 들고도 만족한 얼굴입니다. 민주는 그런 지우를 보며 웃습니다. 넌 참 소박해서 좋아. 오빠랑 있으면 충분해. 손을 맞잡은 채 민준이 말합니다. 결혼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지우 고생 안 시킬게. 나도 평생 옆에 있을게. 해질녘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지우의 가방 속에는 3달 동안 모은 돈으로 산 민준의 생일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모릅니다. 그 순간 민준이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남긴 메시지를. 순종적이라 딱이야. 시부모 모시기도 좋고 돈도 안 들어. 가성비 최고 키읔키읔.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 김순희가 이미 흥신소를 통해 지우의 집안, 과거, 가족관계까지 모두 조사했다는 사실도요. 공원 벤치 위 지우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폭풍이 오기 전 가장 조용한 저녁입니다. 일주일 뒤 고급 카페 앞에 선 한지우는 봉투를 꼭 쥔 채 숨을 고릅니다. 봉투 안에는 분식집에서 2년 동안 모은 돈 2천만 원. 민준의 어머니께 드릴 예단이었습니다. 괜찮아. 잘하면 돼. 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김순희가 보입니다. 명품 가방, 번쩍이는 금팔찌. 지우는 다가가 허리를 숙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순희는 인사보다 먼저 지우의 옷차림을 훑어봅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미소. 그 옷 지난번에도 입지 않았니? 네. 옷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 요즘 애들은 옷 한 벌에 몇백씩 쓰던데. 너는 참 검소하구나. 칭찬 같았지만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밉니다. 어머님, 제 마음입니다. 김순희는 봉투를 받아 들춰봅니다. 현금을 본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얼마야? 2천만 원입니다. 제가 모을 수 있는 전부예요. 2천? 봉투가 테이블 위에 툭 놓입니다. 우리 며느리 친구는 외제차 키를 줬다더라.
요즘 세상에 현금 봉투라니. 지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김순희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도 내 형편에 최선은 했겠지. 우리 민준이가 사람을 너무 안 가려. 죄송합니다. 됐어.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살 거니까 미리 말해둘 게 있어. 김순희는 수첩을 펼칩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시아버지 아침 챙기고 내가 퇴근할 때까지 집안일 끝내놔. 빨래는 손빨래. 지우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명절엔 친정 못 가는 거 알지? 그건 좀. 뭐가 좀이야. 시집 오면 원래 그런 거야. 김순희는 봉투를 지우 쪽으로 밀어냅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 2천 더 보태서 4천은 만들어 와. 혼수도 제대로 하고. 지우의 손이 떨립니다. 어머님,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돈이 생겨. 애는 참. 김순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섭니다. 다음 주 상견례 때 부모님 모시고 와. 우리 남편이 집안 좀 보자네. 분식집이면 작게 하는 거지? 네. 그래. 기대는 안 할게. 구두 소리가 카페를 울리며 멀어집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절당한 봉투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창밖엔 봄 햇살이 가득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이미 한겨울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한지우는 어머니가 다려준 흰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립스틱만 옅게 발랐습니다. 지우야, 긴장하지 마.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잡습니다. 아빠랑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민준이 예약했다는 메디센트럴 본원 1층 레스토랑. 병원이라는 말에 지우는 잠시 멈칫합니다. 여기 병원이야? 응. 식당 괜찮대. 엄마가 여기서 하자고 했어. 회전문을 지나자 넓은 로비가 펼쳐집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지우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낡은 청소복,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닦는 남자. 지우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아빠. 한태주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물통과 청소도구가 발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시선을 돌립니다. 지우야,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오늘만큼은, 아니, 절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쳐선 안 됩니다. 그때 레스토랑 쪽에서 김순희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어머, 늦어서 미안해요. 명품 코트를 걸친 김순희가 들어옵니다. 뒤에는 민준의 아버지와 여동생 유진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우가 인사하지만 김순희는 대답 대신 로비를 훑어봅니다. 여기가 메디센트럴이구나. 크긴 크네. 유진이 휴대폰을 들며 웃습니다. 와, 사진 잘 나오겠다. 그 순간 김순희의 시선이 로비 구석에 멈춥니다. 바닥을 닦는 남자. 청소복 차림의 한태준. 김순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저 사람 봐. 민준이 고개를 돌립니다. 김순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준호야, 저기 저 사람. 지우 아버지 아니니? 민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장인어른이 왜 저기서? 지우는 숨이 막힙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하지만 김순희는 지우의 손을 뿌리치고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립니다. 내가 인사 좀 드려야지. 한태주는 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잠시 딸을 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김순희를 향합니다. 김순희의 목소리가 로비를 가릅니다. 사돈 어른,
여기서 이러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립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도망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김순희는 청소복을 입은 한태준 앞에 멈춰서서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어머, 사돈 어른. 분식집 하신다더니 부업으로 청소도 하세요? 한태준이 걸레를 쥔 채 일어서려 하자 김순희는 그의 어깨를 탁 치며 말을 막습니다. 아니, 대답 좀 하세요. 며느리 될 애아버지인데 인사는 해야죠.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번집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합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지만 김순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 아버지가 남의 병원 바닥 닦는 게. 민준의 아버지와 유진도 다가와 구경하듯 서 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꼴이야? 장인어른이 청소부라니. 민준이 지우를 노려봅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입니다. 야, 지우. 너 아버지 분식집 한다고 했잖아. 이게 분식집이야? 거짓말한 거네. 지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김순희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옵니다. 내가 봤다니까. 예단은 겨우 2천, 옷은 늘 그 옷. 딱 보니 수상했어. 오해예요. 설명할게요. 설명? 내가 우리 아들 꼬셔서 한몫하려던 거 다 알아. 목소리가 높아지고 로비의 시선이 한 곳에 쏠립니다. 한태준은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딸을 향해 눈짓합니다. 괜찮다. 하지만 김순희는 마지막 선을 넘습니다. 근본도 없는 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김순희의 손바닥이 지우의 뺨을 때립니다. 지우의 몸이 휘청이며 대리석 바닥에 쓰러집니다. 쿵! 비명과 함께 플래시가 터집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립니다. 지우는 화끈거리는 뺨을 붙잡고 주저앉습니다. 귀가 울리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사기 결혼으로 고소 안 당한 걸 다행으로 알아. 지우는 떨리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봅니다. 제발 날 믿어줘. 하지만 민준은 뒤로 물러납니다. 청소부 장인이었어? 아, 쪽팔려. 왜 말 안 했어? 나 완전 바보 됐잖아. 사랑을 말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경멸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들고 웃습니다. 대박. 이거 올리면 난리겠다. 청소부 딸이랑 결혼할 뻔한 썰.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태준이 들고 있던 걸레를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집니다. 쾅! 로비가 조용해집니다. 김순희가 뒤를 돌아봅니다. 한태준이 아주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섭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곧게 펴지고 온화하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서늘한 눈빛이 김순희를 정면으로 겨눕니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한태준은 낡은 청소 조끼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조끼 아래로 고급 원단의 맞춤 셔츠가 드러났고 곧바로 비서가 다가와 정장 재킷을 건넵니다. 재킷을 걸치는 순간 청소 직원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김순희가 멍하니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한태준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자 로비 곳곳에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정확한 박자의 구두 소리.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부채꼴로 도열해 한태준과 지우의 뒤를 감쌉니다. 김순희는 뒷걸음질치며 아들의 팔을 붙잡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민준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저 사람들 뭐야? 한태준은 바닥에 쓰러진 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붉게 부은 뺨을 보는 그의 눈이 흔들립니다.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듭니다. 한태주는 재킷을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주고 조심스럽게 일으킵니다. 괜찮다. 이제 끝낼게. 그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이사장님. 이사장님. 그 호칭이 로비를 가르며 울립니다. 김순희의 눈이 커집니다. 이사장? 저 청소부가? 비서는 차분히 고개를 숙입니다. 메디센트럴 그룹 이사장 한태준 회장님이십니다. 이 병원을 포함해 5개 대형 병원 체인의 소유주이십니다.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로비가 인사소리로 가득 찹니다. 김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립니다. 민준이 급히 붙잡지만 부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한태준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손찌검입니까? 천둥 같은 목소리에 소음이 사라집니다. 내 딸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 가족이 감당할 그릇이 아니어서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민준이 무너진 얼굴로 매달립니다. 이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 한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식습니다. 방금 전엔 청소부 장인이라며 쪽팔려 하던 사람이 민주는 말문이 막힙니다. 오늘 당신들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를 겁니다. 한태준의 눈짓에 비서가 무전기를 듭니다. 보안팀, 난동 방문객 조치, 경찰 요청. 보안 요원들이 김순희 가족을 둘러싸고 출구로 몰아갑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뭘? 민준이 마지막으로 지우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지우야, 나 좀 봐. 하지만 지우는 아버지의 팔에 기대등을 돌립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미련도 사랑도 없습니다. 차갑고 텅 빈 시선뿐입니다. 한태준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금빛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섭니다. 문이 닫히기 전 지우는 한번 뒤를 봅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는 민준 가족의 초라한 모습. 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로비에는 침묵과 혼란만 남았습니다. 최상층 이사장실. 육중한 문이 닫히자 로비의 소라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한지우는 가죽 소파에 앉아 있고 한태준은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감싸 딸의 뺨에 조심스레 대줍니다.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늦었다. 미안하다. 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저 사람들 진짜 얼굴을요. 비서실장이 파일을 들고 다가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뜹니다. 최민준 씨 부친 회사는 메디센트럴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입니다. 최근 불량률 초과로 계약 해지 심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지우가 담담히 묻습니다. 계약이 끊기면요?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즉시 부도입니다. 잠시 정적. 비서실장이 말을 이읍니다. 확인하셔야 할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메신저 캡처가 나타납니다. 민준 걔 가성비 최고야 키읔키읔 결혼하면 재산 반띵이지. 친구 양심은? 민준 돈이 최고지. 지우의 손이 떨립니다. 그녀가 아끼며 모은 돈은 민준이 다른 여자에게 명품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가성비. 지우가 낮게 웃습니다. 전 그냥 계산서였네요. 서류 한 장이 더 넘어옵니다. 흥신소 보고서. 조사 대상 한지우 부모. 결론 재산 없음. 결혼 통한 금전적 이득 기대 불가. 지우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눈물은 멈췄고 분노만 남았습니다. 아빠, 그래.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 돌려주고 싶어요.
한태준이 딸의 손을 꽉 잡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라. 법무, 재무, 홍보, 전부 내 칼이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아래 광장에 민준 가족이 개미처럼 서성입니다. 지우가 비서실장을 돌아봅니다. 김 실장님, 지금 시작하세요. 네.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부터 무너뜨리죠. 지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한태준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많이 강해졌구나. 아빠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호랑이는 상처를 잊지 않는다고. 지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어갑니다.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 구속 피고인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준과 김순희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옵니다. 김순희는 반년 전의 화려함을 잃고 흰 머리를 숨기지도 못한 채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민준 역시 살이 빠진 얼굴로 바닥만 바라봅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흐릅니다. 인과응보네. 사람 하나 인생 망치더니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하고 법정은 고요해집니다. 판결문 낭독이 시작됩니다. 피고인 최민준과 김순희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고 허위 사실, 유포 및 폭행으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김순희의 어깨가 떨리고 민준은 숨을 삼킵니다. 주문. 피고인 최민준에게 징역 2년, 피고인 김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봉이 내려치자 김순희가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에요. 다 제가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교도관들이 그녀를 제지합니다. 민주는 멍하니 있다가 방청석 앞줄을 바라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지우가 앉아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 민준의 입술이 떨립니다. 미안해.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물은 사과가 아니라 너무 늦은 후회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섭니다. 구두 소리만이 잠시 법정에 남습니다. 철컹. 구속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법원 밖. 봄 햇살이 지우의 얼굴을 감쌉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눌러왔던 무게가 사라진 듯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인사 발령. 메디센트럴 그룹 경영기획실 이사 임명. 지우는 짧게 미소 짓고 고개를 듭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1년 후 메디센트럴 본원 로비.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지우가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한때 무너졌던 자리에는 화사한 꽃 장식이 놓여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춰섭니다. 그날의 고통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괜찮아졌네. 로비 한편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는 한태준이 보입니다.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우가 웃으며 다가갑니다. 아빠, 여기서 또 근무 중이세요? 여기가 제일 마음이 편해. 지우의 손에는 심플한 백금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준 다짐입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로비를 걸어나갑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잘했어.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녀는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